벌써 1월 23일까지 32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결국은 대부분의 산불이 산림내나 산림 인접지에서 뭔가를 태우다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이분들에게 왜 태우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평생 동안 태워봤지만 산불이 나지 않았어. 나는 산불이 나기 전에 끌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으시거든요. 대부분. 자신감. 근데 항상 그렇지 않다. 바람만 한번 휙 불면 불씨가 날아간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의 이병도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할 때는 과장이셨는데 네. 이번에 이제 부장으로 승진하셨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산림재난환경연구부. 네. 뭐 하는 곳이죠? 네, 지난번에 이제 출연했을 때는 산불 연구 과장이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인데요. 산림재난환경연구부는 산림재난, 그러니까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연구를 하고요. 특히 이제 또 산림 생태계를 잘 산림 생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연구를 해서 네.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드리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연구를 산불, 네. 산사태, 산림병해충 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산림 생태, 생태. 그다음에 요즘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도시숲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산림 전용 위성을 좀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산림위성 정보활용센터도 이 재난환경연구부에 같이 있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높고 네, 과학적인 그런 네. 거를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대담 시간 동안에 네. 하나하나 저희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LA 산불 얘기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요, LA 산불이 꺼졌다, 네. 진화됐다 이렇게 네. 하는데 실제로 진화된 건가요? 실제로 진화되기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LA 산불의 가장 큰 피해를 많이 줬던 게 팰리세이드 산불하고 이튼 산불인데 이 두 개의 산불은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네. 근데 하지만 불행히도 또 다시 이제 이 산불들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산불들이 지금 계속 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도 계속 진화 중이네요. 네, 맞습니다. 진행 중이네요.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산불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산불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로 인한 피해 면적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40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기록이 됐는데 시청자분들께서 LA 산불 어떤 불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뉴스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예.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메마른 대지를 집어삼키고 잿빛 연기 기둥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계속된 가뭄 속에 산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강풍까지 겹쳐 미 캘리포니아주는 40년 만에 최악의 동시다발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기도 아닌데 대형 산불이 잇따른 배경엔 기후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은 겨울철 미 서부에서 나타나는 가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있으며 앞으로 더 증폭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적도 서태평양이 뜨거워질수록 대류 현상이 증가하면서 미국 서부에 강한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는 우리나라. 한반도 역시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 시기가 길어지고 강풍 등의 기상 조건은 피해를 키우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이번 세기 중반 산불 위험은 106%, 세기 말엔 158%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기후를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하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이 향후 일상이 될 거란 경고가 나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신방실 기자가 지금 리포트한 걸 보면은 기후 변화 때문에 저렇게 산불이 발생하는 거다. 이제 언론 와닿지 않는데 부장님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가장 큰 원인은 기후 변화의 그 변동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오다 보니까 이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하나 예를 들자면 그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1월에는 사실은 그 건기가 아니라 비가 오는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캘리포니아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고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면 겨울에 좀 따뜻하면서 비가 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1월이고 비가 와야 될 지역에 지금 네. 비가 오지 않고 네. 방금 그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강수량이 평년의 4%에 이제 불과하는 퍼센트에 불과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그 나무와 말라 있겠네요. 다 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그 건조한 상태이고 그다음 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바람이죠. 이제 산타아나 바람이 부는데 우리로 치면은 양간 진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초속 시속이죠. 한 160km에 가까운 그런 양간 그 산타아나 바람이 불어서 이 대형 산불이 좀 급격하게 번졌습니다. 저 CG를 보면요. 그래픽을 보면은 적도 서태평양에서 저 빨간 게 저게 쭉 올라와서 미국 서부까지 가서 저 고기압 영향으로 저것 때문에 이제 가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보면은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는 캘리포니아 북부가 좀 건조해지고 라니냐 시기에는 캘리포니아 남부가 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산불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월에 이렇게 대형 산불이 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발생한 산불 통계를 분석을 해보면 한 1932년부터 산불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파괴적인 산불 20개를 뽑아서 이렇게 연도별로 분포를 했더니 1900년도에 발생한 것은 단 3건밖에 없고요. 3건이요? 다 2000년도 이후에 1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100년 동안에 3건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고 20 몇 년 동안에 17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올수록 이런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LA 산불에서 그 원인이 결국 가뭄 때문에 비가 안 내려서 그렇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봄철 되면은 우리가 산불 조심 기간 이렇게 해서 전에는 이렇게 리본에다가 이렇게 달기도 했어요. 산불 예방 기간 이렇게 달고 했는데, 근데 이게 원래는 2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좀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그 보통은 이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이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1월 24일로 8일을 앞당겼습니다. 8일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설날 연휴가 긴 연휴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산을 찾는 분들이 많았고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동 지방하고 경상도 남해안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산불이 많이 나고 있어서 그러면은 산불 조심 기간 전 1월 23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를 살펴보면 벌써 1월 그 23일까지 32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0년 평균으로 보면은 한 27건 정도 나는데 10년 평균보다도 5건 더 많이 나서 산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빨리 좀 그 조심 기간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까지 이제 산불 기간이잖아요. 끝나는 게 5월 15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가 안 오게 되면은 더 늘어질 수도 있나요? 네, 보통 이제 그 당시에 가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 산불이 나고 건조한 상태가 되면 더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최근에 보면은 뭐 눈이 많이 온 것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폭설이 내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올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봄철에 산불이 더 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올해 산불, 봄철 산불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한 달 전에 미리 산불을 좀 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TBS 그 참고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태평양의 기온이나 해수면 온도 이런 걸 보고 한 달 전에 미리 예측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측한 바로 의하면 조금
높게 예측이 됩니다. 그 정확한 수치를 보면은 한 33.3%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30년 중에서 얼마나 높으냐를 예측을 하는데 30년을 놓고 봤을 때 한 10번째 정도 순위로 올 봄은 조금은 위험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지난해도 이제 산불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봄철 산불이 네. 있었는데 지난해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는 사실 대형 산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측했을 때도 올해는 조금 산불 위험이 보통이거나 낮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난해 보면은 상당히 이제 대형 산불도 없었고 산불 건수 자체도 작았습니다. 근데 거기보다는 올해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올해 지금 봄철 산불이 심상치 않다. 여러 가지 네. 조건으로 봤을 때는 네. 심상치 않다는 건데.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호주에서도 산불이 있었고 네. 또 LA에서도 산불이 있고 그 원인이 기후 변화 때문이다. 갈수록 이런 것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후 변화가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된다면 네. 어떻게 예방해야 돼요? 정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기후 변화의 변동성은 미국이나 호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역시나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보면은 산불이 계속 그 예전에는 봄철에 반짝하고 여름철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쉬고 가을철에 나는 이렇게 됐었는데요. 지금 거의 1년 내내 그러니까요. 예, 연중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비가 적게 오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비는 오히려 더 많은데 맞아요.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며칠간에 하루 이틀간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그 다음 날은 가물고 이러한 그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가뭄 시기에는 8월에도 지금 산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많이 연중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비도 좀 고르게 오면 산사태도 적게 나는데 비가 그냥 갑자기 몰아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산사태도 많이 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들 뭐 산불이 나면 산사태를 좀 쉬고 뭐 이렇게 번갈아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없이 남부지방이 산불이 나면 중부지방은 산사태 위험이 경보가 맞습니다. 나는 이러한 시기가 계속 있어서요. 산불, 산사태, 병해충이 다 위험한 시기로 기후변화 때문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산림청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네. 지금 산림재난방지법을 지금 산림재난방지법 네네 이것을 제정을 해서 공표를 했고요. 아마 내년 정도면 시행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죠? 핵심적인 것만 조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산불, 산사태, 병해충을 한꺼번에 다룬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산불 따로, 산사태 따로, 병해충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포괄적으로 네,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1년 내내 지금 사실은 8월에 산불이 나면은 진화대원들이 없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산사태 인력이 산불에도 대응할 수 있고 병해충 인력이 산불에도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반대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면서 또 가장 큰 특징은 이분들이 그게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전문화되고 정예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든지 이제 법을 만들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니에요.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또 이제 커트된다고 네, 하나요? 네, 뭐 네. 통과되기 어려운 네, 건데 네. 어떻게 예산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산림청에서는 예산 부분은 지금 이제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 각각의 예산을 그냥 통합해서 증액하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을 해서 효율성을 낸다라는 이런 기조로 지금 방침을 정했고요. 네. 그러니까 산불 인력이 봄철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름철도 하고 가을철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실제로 효율성은 그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지금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산불 조심 기간 네. 이제 5월 15일까지라고 이제 좀 전에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예방하거나 중점을 두고 있는 산림청 네. 어떤 게 있나요? 지금 그 산림청의 정책을 크게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산불이 원인을 사전에 제거를 해버리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불이 났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자원을 좀 준비를 잘 해놓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불이 난 다음에도 잘 그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 대국민 홍보를 좀 많이 하자라는 게 있고요. 이제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첨단 과학 기술을 좀 많이 활용을 하자. 첨단 과학 기술을 많이 활용한다. 네. 요게 이제 큰 네 가지의 그런 기조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네 가지 기조는 저희가 좀 하나씩 네, 또 살펴보겠고요. 먼저 이제 산불의 주된 원인. 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뉴스를 많이 만들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영농 부산물 태우는 네, 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산불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뉴스 영상을 좀 하나 찾아봤어요. 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선산을 찾거나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산림당국은 긴장한 채 설 연휴를 맞았습니다. 연중 산불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산불의 원인을 보면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에는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인근 산으로 불이 옮겨 붙는 경우가 이를 앞질렀습니다. 과실이나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산림방화죄로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산림청은 2022년부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논밭을 태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한 해 800건을 넘어섰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통제구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산과 가까운 곳에서 연기나 불꽃을 목격한다면 신속하게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초대형 산불 등으로 110만 톤의 온실가스 흡수원을 잃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흠입니다. 자,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를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농가에 지원도 해주고 뭐 파쇄 작업이라고 하나요? 수거해서 이제 잘라서 이제 없애주는 파쇄 사업도 하고 하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 현재까지는 저희가 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영농 봄철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추대나 깨대, 옥수수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태우잖아요. 이러면 그렇죠. 태우면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들을 태우기 전에 사전에 다 파쇄를 해서 논밭에 비료로 쓰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해봤었을 때 굉장히 이제 사업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고요.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태우는 것보다도 파쇄를 해주니까 그래서 또 논밭에 뿌려주면은 그게 이제 비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협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이제 통계를 보면 이제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리 파쇄를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소각 산불 건수가 좀 3분의 2 수준으로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것이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작년에는 한 16만 6천 톤 정도를 파쇄를 했는데 올해는 이것보다도 더 3만 5천 톤을 더 파쇄를 해서 좀 사업에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면 농가에서 뭐 이렇게 뭐 전화를 해갖고 우리 거 파쇄해 주세요 합니까? 아니면 그 지자체의 산림과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자체 산림과에? 네, 그래서 요 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과만 아니라 부처가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을 통하셔도 되고요, 농식품부를 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부처가 서로 협약을 맺고 서로 이렇게 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영농 부산물 말고도 또 하나 이제 화재 산불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목. 보일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일러 통에다가 석유나 이런 거 넣지 않고 그냥 나무 잘라갖고 넣어갖고 이제 불태우는데 이 화목 보일러도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저희가 뉴스 하나 영상을 모아봤다요. 보시겠습니다. 벽이 내려앉고 불탄 잔해가 가득한 주택. 화목 보일러에서 불씨가 튀어 큰 불로 번졌습니다. 집주인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북 고창에서도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불로 주택 한 채가 모두 탔고 김제와 익산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10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화목 보일러 화재는 300여 건. 기름 등을 가까이 놓거나 불씨 관리 부주의로 불이 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화목 보일러는 산지 주변 노후주택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간이 스프링클러나 자동 확산 소화기를 보일러실에 설치하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 본격 난방 시기를 앞두고
연통과 화구를 청소하는 등 사전에 화목 보일러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저 영농 부산물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이제 수거해서 이제 파쇄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 화목 보일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네, 지금 그 화목 보일러로 인한 산불 건수가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화목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산불하고 연관되는 메커니즘이 그 화목 보일러 연통에서 네. 이렇게 큰 불씨가 날아가는 거죠. 아무래도 화목 보일러 인근이 또 야산인 경우가 또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불똥이 날아가서 떨어지거나 요게 이제 그 좀 한 가지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이 재가 남잖아요. 근데 이 재를 이제 새로 불을 붙이려면은 버려야 되는데 이 버리는 재가 불씨가 살아 있는 거죠. 이 불씨를 그냥 산의 인근에다 버리면 거기서 다시 이렇게 재발화가 되는 산불이 되는 이런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그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고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냐면은 그 우리 아까 산불 감시 대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불 방지 인력하고 마을 이장분들이 산림 인접 지역에 있는 화목 보일러를 좀 방문을 해서 이런 위험을 좀 사전에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전 점검이 되면 재를 이렇게 특별한 용기에 버릴 수 있도록 그 재를 버리는 용기를 보급해주고 또 하나는 아까 연통으로 불씨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연통에다가 이렇게 그물망을 씌우면 큰 불씨가 못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불씨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물망을 씌워주거나 아니면 연통 자체가 T자형으로 해서 연통 자체를 바꿔줘서 큰 불씨가 못 날아가게 하는 그런 정책이 또 있고요. 방금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작업도 그런 정책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 산림과나 이런 데다가 연락을 해서 좀 지원해 주세요, 설치해 주세요 하면은 설치가 맞습니다. 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 보면은 겨울철에도 이제 등산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이제 뭐 다이어트, 맞습니다. 네.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결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산에 가는 사람도 많은데 산불 예방하기 위해서 입산 통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뭐예요? 그 입산 통제 때문에 국민의 좀 미움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전에는 전혀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줄이 쳐져서 입산 통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입산 통제하고 등산로 폐쇄 두 가지 이제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기준은 어느 곳에서 이곳이 산불이 많이 났느냐. 그리고 과거에 대형 산불이 났느냐. 그리고 이곳에는 산불이 나면 절대 안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주변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숲 자체가 굉장히 그 중요한 유전자 보호구역으로 설정됐다거나 이런 데서는 작은 산불도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곳들은 이제 조심 기간에 한해서 이제 등산로 통제를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좀 불편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이제 좋은 산을 더 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불편이 많더라도 조금은 좀 조심 기간에는 참아주시고 조심 기간 위에 방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등산로를 가고 싶은데 폐쇄되어 있는지 폐쇄되지 않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가서 폐쇄되어 있으면 또 좀 그거 이제 막 넘어가는 사람도 전 많이 봤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로를 가시기 전에 산림청 홈페이지나 이제 네이버 지도가 있잖아요. 네이버 지도를 딱 그 들어가서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테마를 딱 확 누르시면 거기에 등산로 레이어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본인이 가시고 싶은 지역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등산로가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기 전에 말씀하신 부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미리 좀 정보를 이렇게 봐갖고 이번 저 산은 등산로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잡아야겠다. 그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게 이제 산불 예방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산불 원인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씩 보고 있는데 등산을 하면서 뭐 인화성 물질을 갖고 가서 담배를 태우신다든지 또는 뭐 라면 같은 거 이제 뭐 버너에서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바람에 의해서 전선줄이 끊기면서 불꽃이 튀어서 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예방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실제로 이제 그런 강원 영동 지방에서 이제 그 양간 지풍이 강하게 불었을 때 전신주가
그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나무가 인근에 있는 나무가 넘어가면서 전선을 단락시키면서 2019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고성 산불도 바로 이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캘리포니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산타나 바람이 분다고 예상이 되면 그냥 국민 생활과 그 안전과 관련해서 그냥 단전을 시켜버립니다. 단전.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국전력공사나 산업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산림청에서는 이제 바람이 불었을 때 넘어가서 전선을 끌 수 있는 나무들을 미리 이제 베어내는 거죠. 예. 그러네요. 네, 베어내는 작업을 하고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나무를 베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나무를 이제 선별하는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부에서는 사실 저희가 나무를 베고 싶어도 산주분께서 우리 나무 왜 베어 이러면은 못 베거든요. 개인 거다. 개인 소유인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이런 전기안전법이나 이런 거 개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재난과 관련된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뵐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역할을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모르는 숨어 있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산불을 끄려면은 산림청에서는 장비하고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장비하고 인력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항상 이런 질문이 있면은 뭐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항상 인력 부족하다, 돈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산불의 건수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강도, 그러니까 대형 산불이죠. 대형 산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있고요. 근데 단순히 확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더 훈련을 시켜서 전문화하고 정예화하는 그런 걸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그 진화대원들을 더 세분화되고 더 전문화된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전문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불이 나면은 그 시장 군수나 도지사부님이 총지휘자지만 옆에서 보좌를 잘해야 되는 분들이 산림 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림 과장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잘 보좌를 하느냐에 따라서 잘 끌 수도 있고 못 끌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서장님들을 지휘자 과정을 만들어서 이 지휘자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비로 좀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1톤 화물 차량을 개량한 진화 차량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서너 배 더 물을 더 많이 담을 수도 있고 살수 거리도 더 2km까지 멀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을 올해 도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산이 험하고 도로도 좁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형에 맞는 그런 다목적 진화 차량을 개발을 했어요. R&D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그런 진화 차량을 올해 이제 좀 처음으로 이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불을 끄다 보면 결국 헬기가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또 국산에서 이제 국산 기술로 수리온이라는 헬기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리온 헬기가 작년에 이제 2대가 도입됐는데 이 2대는 이 수도권 인근에 이제 좀 배치를 해서 야간에 산불이 나거나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할 때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대형 헬기도 더 들여오고 임차 헬기도 들여올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장비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그 산림 연구부에서 얘기했잖아요. 현대 과학 기술을 접목하겠다. 그러면 이제 AI하고 드론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접목하면은 산불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인공지능은 지금 굉장히 좀 활발하게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방 언제가 위험하다, 3일 후가 위험하다, 4일 후가 위험하다라는 그런 예보, 그러니까 산불 위험 예보인데요. 이걸 저희는 이제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을 통해서 예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불이 났었을 때 이 산불이 어디로 확산이 될 거냐.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나 또 빨리 확산될 거냐. 예. 거기에 맞춰서 지역 주민들도 대피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산불에는 얼마만큼의 헬기가 필요할 거냐.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분야에서도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고도화, 지금 기존의 프로그램을 고도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저희가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산불 감시 CCTV 뭐 그거 네, 있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CCTV를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네. 자리를 비울 수도 있잖아요. 또 24시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다 탑재를 해서 CCTV를 인공지능이 관찰을 하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사람에게 통보해주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론 얘기하셨는데 드론은 지금 이제 산불 현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필수적인 장비인데요. 특히 이제 이 드론을 활용해서 넓은 지역에 산불이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불씨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그다음에 또 산불이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다 드론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취득한 정보를 지도로 만드는 거죠. 산불 지도로. 산불 지도. 네, 지도로 만들어서 이 지도를 빨리 만들어서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각 기관에게 나눠지면 혼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혼선이 없고 그다음에 또 산불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제때 이렇게 대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보면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하고 하는데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에 행안부라든지 이제 산림청이요. 알려드리는 산불 예방 요령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하나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거 보면은 봄철 산불 예방 요령, 영농 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입산 통제 구역 출입하지 않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결국은 대부분의 산불이 산림 내나 산림 인접지에서 뭔가를 태우다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깨때나 옥수수때 이런 것들은 절대 태우면 안 된다. 그리고 쓰레기도 좀 많이 태우다가 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분들에게 왜 태우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평생 동안 태워봤지만 산불이 나지 않았어. 그렇죠. 나는 산불이 나기 전에 끌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으시거든요. 대부분. 자신감. 네, 나는 이 산불이 이 불이 산으로 옮겨 붙기 전에 다 끌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다. 바람만 한번 휙 불면 불씨가 날아간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산 통제 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가기 전에 지도를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화기 소지, 그다음에 흡연 금지. 당연히 뭐 산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죠. 그리고 맞습니다. 허용된 구역에서만 취사 야영을 해야 된다.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상당히 이제 건조한 시기에는 담뱃불을 버려도 이게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는 껐다고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담배꽁초에서 계속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불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나는 아까 버렸지 지금 그리고 산불은 나중에 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30분 후에 나거든요. 그리고 또 1시간 후에도 불이 붙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담뱃불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요. 산불 조심 기간에는 화기만 소지를 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라이터는 들고 있지만 여기서 산에서 켜지 않았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고 가는 행위 자체가 과태료의 처분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또 많은 이렇게 산불 위험한 시기에는 그 취사 야영이 다 금지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그런 캠핑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허용된 구역에서만 정말 그 외 지역에서는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장 있죠?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연물, 그러니까 불에 타기 쉬운 이런 물질들은 집에서 먼 곳에 이제 보관을 하라. 대피 장소, 경로 미리 알아두기 바란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그림에 보시면은 낙엽이 지붕 위에 있잖아요. 근데 저런 상태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인근에서 산불이 날아서 불똥이 이제 날아오잖아요. 근데 불똥이 날아와서 저렇게 낙엽이 있으면 저기서 불이 붙는 거죠. 근데 저 낙엽이 없으면 그냥 불똥이 떨어져도
집을 태우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런 낙엽이 있으면 반드시 봄철 전에 저런 낙엽들을 다 치워줘야 된다. 그리고 보시면 또 1.5m 이상 저런 뭐 탈 물질들 떨어뜨려 놓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좋죠. 낙엽하고 똑같습니다. 불똥이 저런 거에 뭐 집다발이나 저런 그 장작 더미에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불이 붙어서 집불로 옮겨 붙거든요. 그래서 집불로 옮겨 붙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집 주변을 에 있는 가연 물질들을 잘 치워줘야 된다라는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피 장소하고 경로는 보통 보시면은 저희가 대피 장소를 설정할 때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해관이나 학교 등을 이렇게 설정하게 되는데요. 또 체육관을 설정하게 되는데 집 주변에서 가까운 대피 장소를 지금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산불이 닥쳤었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왕좌왕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기에 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피 장소 경로 미리 알아두기와 연관돼 갖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산불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산불이 발생을 하면 그리고 이제 그 당국에서 대피 명령이 내리면 대피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숨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이기 때문에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무조건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인근에서 좀 산불이 났다는 소식은 들렸지만 아직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내가 좀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집을 잘 보호한 상태에서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창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닫고 현관문도 다 닫아서 불똥이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가연 물질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멀리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고 그다음에 그 LPG 가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LPG 가스통도 잘 잠그어서 이제 이게 이제 폭발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제 끈을 이제 풀어놔서 이 친구들이 이제 좀 산불이 왔을 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렇게 좀 대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무조건 먼저 몸이라도 빠져나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 이병두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